31번에서 34번 빈칸 추론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선택하는 문항으로 EBS 직접 연계 문항 두 문항과 비연계 문항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번은 한 단어 빈칸 문제로 주로 지역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제되며 32번에서 34번은 구빈칸 문항입니다. 이 모두 전통적 킬러 문항으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 구평에서도 오답률 각각 1위에서 5위 사이에 세 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연계 문항이라고 해서 안심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죠?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셰익스피어의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by any other name, 그 다른 이름으로 했더라도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이런 것은 아마도 똑같이 달콤한 향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뒤쪽에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은 앞에 문장이겠죠. 이것은 가리킨다. 차이점을 가리키는데 장미와 로즈, 장미와 그림 사이의 차이점을 가리킨다. 무슨 말일까? 계속 가봅시다. Natural object, 자연물, 이게 뭡니까? 장미. 그럼 장미 얘기 먼저 하고 뒤쪽에 가서는 그림 얘기를 하겠죠. 페인팅이 저기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은 장미와 관련된 Natural object, 자연물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설명은 빈칸 뒤에 바로 나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장미와 같은 자연물은 빈칸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설명됩니다. 그들은 vehicle, 이게 보통 우리는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매개체로 보시면 돼요.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전통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전통도 없는 거죠. 엄격하게 말해서 스타일도 없는 거고 어떤 양식도 없고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문화와 컨벤션, 관습의 프레임,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죠? 지금 계속 not 빈칸, not 어쩌고 저쩌고, no tradition, 그죠? no style, not understood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taken, understood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빈칸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뭡니까? 똑같은 구조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빈칸 다음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잡으시고 정답을 찾으셨어도 뭡니까? interpreted가 되죠. 이해하는 거를 interpreted. taken, understood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셨으면 제일 빨리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이제 계속 지문을 조금 더 읽어보셔야겠죠. 그러면 뒤쪽도 계속 가봅시다. 정답은 일단 찾았어요. 자, 오히려 rather,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Natural Object의 특징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은 sense, savored relatively directly, 직접적으로 감지된다. 직접적으로 감지된다. 어떤 문화적 틀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감지된다. 똑같은 말, without, 아까 no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없이, 지적인 매개 없이, 그죠? 직접적으로 감지된다. 그리고 so what they are called, 그들이 불려지는 것, 그죠?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콤마니까 없어도 해요. 그들이 불려지는 것은 have a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little 거의 없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들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과 거의 관계가 없다. 경험이랑 관계가 없고 어떻게 된다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직접적으로 이해되며 그죠? 직접적으로 이해되고 즉 이 말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센스. 감지되는 거지. 그죠? 이거의 어떠한 지적인 매개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니까 5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What a work of art is titled. 자, on the other h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뭡니까? 자연물에 대한 내용. 뒤쪽에는 art, 예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사실 안 읽어봐도 어떻게 되냐면 예술은, 자연물은 해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즉 예술은 이해된다, 해석된다 이런 것들로 나오겠죠. 또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왜? on the other hand가 왔으니까요.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죠? 예술의 작품이라는 것은 뭐 significant effect on the aesthetic face, 미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it present, 그것이 나타내는 글이죠. 그리고 on, 이거는 앞에 이펙톤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그 장미, 계속 부연 설명이에요. 장미 그림은, 그죠? other than one it has,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의 이름으로서는 아마도 다르게 냄새가 맡아질 것이다. 그죠? 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왜? 어떤 의미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타이틀이니까 제목이잖아요. Rose of Summer 이런 거, 뭐 여름의 장미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러한 그림. 또 어떻게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러한 그림들, 지금 이름이 붙여진 그림들은 물리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예술적으로 distinct, 서로 예술에서는 다른 물체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해석된다. 똑같은 장미 그림이라도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연물은 interpreted, 해석되지 않지만 그림, art는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구문항입니다.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고 this로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 앞에 내용을 전체 다 읽고 정답을 찾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테고요. 이 빈칸 있는 문장에 있는 because 이런 것들이 또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네틱 엔지니어링이죠. 자,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인데 is가 동사입니다. 그죠? 뭐에 의해서 이어진?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똑같은 동물, 식물들을 클로닝, 많은 똑같은 식물, 동물들을 디스트리뷰트, 분배하기 위해서, 배분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클로닝, 복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은, 그죠? 뭡니까? 때때로 뭐로 보인다? 자연의 다양성의 위협으로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유전공학은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동식물들을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다양성, diversity, 자연의 생물 다양성에는 위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however, 위협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인간은 뭡니까? replacing, 교체해왔다. replace는 교체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with B입니다. 여기 with가 있죠. 다양한 자연적인 해비탈, 자연적 거주지들을 뭘로 교체해왔습니까? 인공적인 수백 년 동안 인공적인 모노컬처 단일 경작으로 교체해왔다. 쭉 읽어봅시다. 계속 다양한 걸 하나로 바꿨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자연 경작지는 어디에? 선진국에 있었던 자연 경작지는 이미 뭡니까? artificial environment, 대량 생산에 의한, 그죠? 인공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그죠? 또 in real threat of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의 실제적인 위협은, 자, 그럼 여기까지 실제적인 위협? 그러면 아까 앞에서 처음에 유전공학이 생물 다양성에 위협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however, 그러나 인간이 다양한 것들을 다 단일 경작으로 바꾸고, 그죠? 인공적인 환경, 대량 생산과 복제를 하는 인공적인 환경으로 바꿨다. 즉, 생물 다양성에
대한 real threat, 진정한 위협은 누굽니까? 인간인 거죠. 그죠? 이젠 그것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그죠? Evermore our planet, 우리의 행성을 뭘로 바꿔야 된다? 프로덕션 존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human population, 인간의 인구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생산을 하는 그런 장소로 바꿔야 했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인구가 늘어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닝, 이렇게 복제하는 거, 트랜스제닉 유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유전자를 바꾸는 거 뭐에? 도메스틱 애니멀, 가축들의 유전자를 바꾸거나 복제하는 것은 little difference, 차이점이 없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과, 즉 인간이 늘어나면서 인간이 생물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즉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물 다양성의 위협이다 이 말이죠. Conversely, 반대로 renewed, 다른 새로운 유전공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사들은 뭡니까? 오히려 위협이 아니라 growing awareness, 알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There are many wild plants, 매우 많은 야생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는 거죠. 뭐와 함께?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이 많습니다. 이 유전적인 성향이 어떤 건지 대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다양한 as yet unknown purposes,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목적들,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의 유전적 특징을 유전학이 알아냈다는 거죠. 인간은 생물 다양성에 위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전학은 이러한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래서 유전공학이 야생 동식물로부터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밝혀낸 이러한 안무전 전체의 생각은 결국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했다라는 게 빈칸이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루를 품다죠. 미래의 약을 뭡니까? 캔서, 암이나 말라리아나 비만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미래 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자연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Ecological System 1번부터 볼게요. 생태학적 체계죠. 생태계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죠? 2번. 우리는 피해야만 한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그렇죠.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자연 생태계에서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까요?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genetically modified animal, 이건 유전적으로 변화된 생물체죠. 유전자 변형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스탑해라는 말 없었죠. 그죠? 그냥 단지 인간들이 늘어나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4번, 인공 생물체는 살아남는다. 자연 환경에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들을 적용시킨다. 그들의 환경에, 이런 말 없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앞부터 읽어가셔야 되긴 한데, 빈칸 문장에 보시면 for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for 다음에 individuals가 주어고 with부터 needs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며 might부터는 동사,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 for은 이유, because의 원인이죠. 원인, 이유. because와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앞에부터 읽도록 합시다. 자, 인간이 동시에 비슷하거나 다르기 since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취급되어야만 한다. because of both, 같거나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죠. both. 이러한 관점은, 즉 인간이 같거나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ground, 바탕을 둔다. ground
equality. 평등을 A를 in B입니다. 어디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not but이 있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니까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은 그죠? 평등을 인간의 획일성이 아니라 인간의 획일성 같은 거죠. 획일성과 차이점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는 뷰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차이점을 형성한다. 그죠? 어디에서? 매우 바로 그 컨셉. very는 여기에서 강조입니다. 명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평등의 바로 그 컨셉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죠? 차이점을 나타내고 build, 그 다음에 깬다, 파괴한다. 뭘? 전통적인 이퀘이션 등식, 식입니다. 식. 전통적 식을 파괴한다. 평등에 대한. 그죠? with similarity. similarity는 similar와 지금 명사인 거죠. 그래서 획일성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동일성에 대한, 그죠? 동일성에 대한 평등권의 이러한 등식, 전통적인 생각을 파괴하고, 그리고 면역이 있다. monistic distortion. monistic 이론론, 그러니까 다 인간이 똑같다라는 이론론이에요. 이런 이론론의 왜곡에도 이제 임유인 면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이 평등권의 기반이 변화하면 그죠? So does its content. 그것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 평등권의 내용도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equality가 평등권이 involve 뭡니까? 포함하다죠. 포함합니다. 뭘 포함합니까? 자유나 기회를 포함합니다. 차이, 달라질 것에 대한 자유를 포함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서 once the basis of equality changes. 그래서 평등권의 기반이 바뀌면 내용도 바뀐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바뀌는 평등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평등권이라 하면 달라질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을 treating equally까지가 주어입니다. 인간을 동일하게 treat, 대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take into account,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들의 앞에서 나왔죠? 유사점과 차이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when the latter are not relevant. latter이 뭡니까? 뒤에 있는 거, difference입니다.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이 연관이 없다면 이게 latter가 차이점. D라고 쓸게요. similar랑 difference니까. 자, 다시 D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상관이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평등권은 단순히 뭡니까? 똑같은 것만 생각하겠죠. 그죠? 똑같은 것만 생각할 거고, 그래서 when they are, it requires differential treatment. 그래서 그렇다면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equal rights do not meet identical rights. 무슨 말입니까? 평등한 권리는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 앞에서 얘기했죠. 뭐? 차이점, 달라질 수 있는 자유. 형광펜으로 가볼까요?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 달라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동등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모두 고려한다. 사실 이거는 앞에도 나왔죠. 그죠? 인간은 비슷하거나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럼 빈칸에는 뭡니까?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른 거. 평등권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을 요구한다. 다른 관점, 다른 권리가 필요하다. 인간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이 됐고 뭐에 대해서 whatever happens to be contents of their rights. 그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권리에 대한 이런 내용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뭐 다른 점. 평등권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점을 요구한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입니다. 평등권은 포함한다. Not just rejection. 자, 관련 없는 차이점에 대한 거부뿐만이 아니라, 그죠? As is commonly argued 필요 없어요. 이렇게 평소에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거라서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평등권은 차이점에 대한 거부, 관련 없는 차이점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버들소 인식이죠. 그죠? 합법적이고 관련 있는 것들, 이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들에 대한
완전한 인식도 요구한다. 즉 차이점도 평등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은 반대선지죠. 그들의 자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를 자유. 그죠? 그 다음에 3번. Identical perception을 welcome 아닙니다.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accept their place 그들의 자리죠. 어디 사회 관계 좀 더 쉽게 이거 관련 없는 말 이런 말 없었어요. 5번 차이점을 리젝트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full recognition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간쯤에 있는데 this로 시작하네요. 이러한 순환적인 확장이죠. both problems and solutions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고 여전히 또 동사 자리 찾는 거겠네요. 문제와 해결책의 이 두 개의 순환적 확장은 어떠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한번 가봅시다. 프로토피아라는 것은 자 프로토피아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주위에서 꼭 한번 풀어주는 말이 있는지 설명이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겁을 먹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4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겁을 먹고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글을 읽기도 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하시고 가봅시다. 그래서 프로토피아는 뭐냐? becoming이다. 되고 있는 상태래요. 뭐보다는? 목적지보다는. 목적지는 이미 어떤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되고 ing 되고 있는 상태다. 무슨 말? process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그어 놓을게요. 프로토피아라는 말은 결국 process다.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토피아가 어려우면 사실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피아 모드가 결국 과정주의자, 과정의 개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프로토피아를 전부 프로세스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은 더 better, 오늘날 더 낫다. 뭐보다? 어제보다. 비록 only a little better, 조금 더 낫지만 어제보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데 현재가 조금 더 better하다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약간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 자, incremental 증가하는 better에 대한 설명이에요. Only a little better.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mild progress. 앞에서 나왔죠. process, mild progress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progress, little better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과정이다 이 말을 계속 풀어 쓰고 있는 겁니다. 프로토피아에서 프로라는 말은 프로세스 또 나왔죠. 프로세스나 프로그레스에서 왔다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레스는 과정은 계속 과정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왜요? 마일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흥미롭지도 않다. 마일드라고 했으니까 서서히 변화하고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토피아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거의 as many new problems as many new benefits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문제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잊혀지기 쉽다,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시 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건 빨간색으로. 이 it은 결국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이러한 mild progress, subtle. 그죠? 이러한 약간의 과정이 놓쳐지기 쉬운 겁니다. 약간의 증가하는 과정이 놓쳐지기 쉽다. 왜? 문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문제를 해결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놓쳐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프로블럼이죠. 어제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진보가 성공해서 오늘날의 문제가 나타나면 이게 다시 또 뭡니까? 오늘날의 솔루션, 해결책이죠.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또 내일의 프로블럼, 문제를 만들어낸다. 즉,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문제가 생긴 걸 내일 해결하면 내일 해결한 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걸 다시 또 해결하고 이러한 circular expansion, 이러한 순환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죠?
이것은 빈칸이다 라는 거죠. 그럼 뒤쪽에 봅시다.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계몽입니다. 계몽주의 할 때 계몽이나 과학적인 발견 이후에 우리는 가까스로 tiny bit more than, 우리가 매년 파괴한 것보다는 가까스로 매우 적은 정도를 create, 만들어내 왔다. 즉 어떻게 프로그레스가 계속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찾아볼까요? 4번입니다. 그래서 숨긴다. 그래서 베너핏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베너핏을 숨긴다. 그래서 똑같은 말 또 한 거고, 그러나 이러한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이 매우 작은 차이점이죠. 이게 결국 진보인 거죠.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축적되어서 우리가 지금 문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런 혜택들은 never star in movies. 무비에선 절대 스타 나타나지 않는다, 빛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왜? 너무 작아서, 숨겨져서. 정답 4번. 어렵죠? 자, 1번 봅시다. 오답선지 1번. 자, 현재의 이노베이션의 한계를 숨긴다 이런 말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말 없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피아 시빌리제이션을 빨리 한다. No. subtle, 천천히. small, tiny, 천천히. 5번. 기술적 성공으로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다. 아니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일어나고 항상 변화는 여기에서 considerable이 아니라 tiny입니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무관한 문장입니다.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찾는 유형으로 오답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직접 연계 문항이라 EBS에서 지문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문도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글의 소재랑 진행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시면 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자, 봅시다. such as 미국과 같이 매우 상업화된 이런 배경에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가주어 that 진주어입니다. 대절 이하는 놀랍지 않다. 많은 경관들이 상품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다. 즉 경관, 자연환경도 돈이 되는 상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디에서? 미국에서. 즉 in other words, 즉 그들은 가치가 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가치가 있다. 아까 했던 말이죠. 거주인들은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그죠? 부분적으로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 경관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은 그것을 포함한다. 뭘 포함합니까? 그 이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natural, 자연적인 요소들을 상품으로 컨버전, 변환시키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설명이 나오겠죠? itself는 강조. 그래서 그 경관 그 자체는 뭘 포함한? 사람과 그 자신, 사람들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 경관 그 자체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냐면 상품의 형태가 된다. 계속 상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문장. 미국에서 그래서 경관보호는 전통적으로 어떤 황무지의 지역을 프로텍트,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대요. 특히 이런 산지역 같은 것. 틀렸죠? 왜? 미국에서는 경관을 어떻게 봅니까?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렇게 황무지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과 다르죠? 정답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긴 할 건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아이덴티티, 경관의 정체성은 발전합니다. 뭐로? 로고로 발전한대요. 어떤 로고인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be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로고입니다. 어떤? 그 경관의 스토리, 이야기를 팔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로고로 발전이 됩니다. 5번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의 와인 컨트리 이거 다 예시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뭐 이런 게 있고 플로리다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아웃사이더 외지인들과 거주자들이 그 장소를 펄시브 인지하는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벨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기대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기대도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37번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는 알맞은 순서를 찾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지문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어적 힌트와 논리적 힌트를 모두 사용하시면 되고 36번은 직접 연계 문항, 37번은 비연계 문항입니다.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지문을 EBS에서 최근에 공부하신 학생들이었다면 지문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부터 읽어봐야겠죠. 5세기쯤에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그죠? 인간은 the measure of all things, 만물의 척도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세상에 질문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What good are you? 너는 무슨 쓸모가 있니? 이런 거죠. 즉, 인간이 최고다라는 주장을 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고 이 때문에 인간들이 다른 사물들에게 너는 무슨 쓸모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이죠. 자, A로 가보면 abilities 어떤 능력, 이러이러하다고 말해지는 능력들이죠. 우리를 인간이라고 만들어지는 능력들은 이거는 하이픈 사이는 사실 괄호 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동사 여기 있습니다. 존재한다. Varying degrees among other minds sharing the world. 그래서 다른 마음에 다른 것들한테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와 같이 세계를 공유하는 다른 것들한테도 전부 갖고 있다. 즉,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 주어진 글은 인간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A 같은 경우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들이 다른 것들에게도 존재한다. 즉,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A랑 주어진 글은 반대의 논리를 가고 있네요. 자, A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척추가 있는 동물들 모두 공유한다. 그죠? 같은 골격이나 장기나 신경체계나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척추를 갖고 있는 이런 동물들, fish, amphibians 이런 것들, 뭐 생선, 양서류 뭐 이런 것들 등등 전부 다 인간과 함께 뭔가를 공유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B, 우리는 가정한다. 우리가 세계의 월드 스탠다드, 세계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즉 뭡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가정은 우리를 많은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 즉 인간 최고다, 인간 최고다. 그래서 B가 주어진 글 다음에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다 틀렸죠. 2, 3번부터. 그 다음에 C를 읽어볼까요? 각각 엔진을 갖고 있는 각각 다른 자동차들처럼 갑자기 자동차가 나왔네요. 자, B에서 봅시다. 자, 주어진 글에서 인간은 최고다. 그래서 B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 우리가 최고라는 가정들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간과하게 한다. 왜? 두고 봤더니 인간만이 갖고 있었어야 했던 이런 어빌리티, 능력치들이 다른 생명체들한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죠.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iffer, 다르다. 어디에서? 우리의
외부 윤곽에서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자동차도 전부 다 똑같이 엔진도 갖고 있고 뭐 4개의 바퀴, 문 이런 똑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생김새가 틀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동물들과 모든 이런 특성들을 공유하지만 생김새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나 like naive car buyers, 순진한 자동차 구매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동물들의 다양한 외부만 보고 우리랑 다르니까 쟤들은 속도 우리랑 다를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결론이 오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BAC가 되겠죠.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it, to죠.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하는 어려울 수 있다. 미술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자, 어떤 장소인지 설명드립니다. 뭐 유환지, 이런 수채환지, 스케치인지 조각과 같은 이런 장소들이죠. 어디에서? 기록보관소 기관에서, 기록보관 기관에서. 어렵다 이 말이죠. 자, A 봅시다. 가장 좋은 결정은, 기록보관소의 가장 좋은 결정, 뭐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정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테러토리 영토성이나 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영토성이 뭔지를 괄호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분도 비록 내가 그것을 관리할 자원이 없지만 그 사물 자체가 나의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다.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나가 영토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질문인가 하면 금전적 가치나 이런 위상에 대한 질문,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죠. 위상이라 하면 이 작품이 그죠? 내 기관에, 나의 기관에 문화적 기준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추냐?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결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어떤 증거적 가치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그 품목에 what is best, 가장 좋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의 결정, 기록적 결정이 가장 좋은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주어진 글과는 딱히 그렇게 큰 연관이, 밀접한 연관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B로 가봅시다. but, 그러나 예술은 also, but과 also가 나왔으니까 also는 앞에 나온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앞에 뭔가 나왔는지 일단 also 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술 작품은 carry aesthetic value, 미적 가치도 갖고 있다. 그러면 미적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A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중간에 금전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했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 어떤 가치, 미적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는 C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C를 그럼 먼저 볼까요? 예술은 기록적 증거의 역할을 한다. 그죠? 특히 언제 이 품목들이 사진 전에 나왔을 때 사진 대신에 그림으로 기록을 했겠죠. 이건 뚝뚝뚝 예시입니다. 그죠? 어떻게 기록했는가? 군인들, 전투에서 군인들도 그렸고, 그죠? 영국 마을이나 아니면 더치 타운스피플, 그 독일의 시민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러한 것들이 증거적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Only visual, 하나의 유일한 시각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적 가치가 있고 증거적 가치 1번, 그 다음에 also 미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C, B로 돼야 되는 거고, 그죠? C, B. 그러면 근데 A는 아까 주어진 글과는 별로 밀접한 관계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5번이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힌트가 딱 정확하게 this, why, this, that 뭐 이런 것들, 언어적인 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사실 B와 C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but, also 이런 것들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고 이 글을 보아하니, 그죠? 일단 주어진 글에서는 예술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플레이스,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는 건 어렵다. 그죠? 그 다음 C. 왜냐하면 예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예시들이죠. 증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미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그죠? B 좀 더 아까 해석해보면 미적 가치나 또는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고려사항들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뭐가 아니라 기록적 보존에서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적 가치라는 것들이 기록적 보존에서 처음으로 기록적 보존을 해야 할 모티베이트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처음으로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A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하냐면 어떠한 증거적 가치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다시 증거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증거적 가치가 그 아이템에서 무엇이 가장 베스트인가, 증거적 가치가 중요하다. 사실 A에서 이 앞문장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증거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혼란시키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CBA가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주어진 글에서 예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는 잘 알 수 없다. 그죠? 즉 유한지, 수채한지 이런 그 종류죠. 미술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 C에서 왜냐하면 예술은 기록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특히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 그림으로서 시각적 에비던스, 단지 시각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각적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없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술작품들은 또한 미적 가치도 가지고 있죠. 이 미적 가치들도 가지고 있는데 끄트머리에서 미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미적 가치들이 기록 보존의 동기를 부여하는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도대체 뭐냐? A에서 마지막 문장, A에서 가장 좋은 결정은 뭡니까? 이것이 evidential value가 있는가, 증거적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CBA가 됩니다. 38번, 39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이 지문에서 위치해야 할 곳을 결정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지문이 이제까지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구평에서는 지문의 길이가 별로 길지는 않았습니다. 언어적 힌트나 논리적 힌트를 모두 사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어진 글을 먼저 읽어봐야겠죠.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네가 run out of 다 써버리다. 다 써버리지 않는 한. 카피는 이제 복사본입니다. 사본. 이런 복사본들을 다 써버리지 않는 한. 뭐 하기 전에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 과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복사본을 모두 다 써버리지 않는 한 너는 알 것이다. 네가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할 충분한 숫자? go around,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건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숫자 문제를 푼다. 거의 우리가 realizing it,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숫자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 숫자 문제를 푼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For example, suppose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미팅을 주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너는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봐라. 무엇을 확인합니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의 주제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다룰 수 있다. 이 this는 앞문장이죠. 네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표시를 함으로써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본, 이 유인물에 각각의 사본을 표시하면서 할 수 있다. 인턴 순서대로 뭐와 함께 그 출석한 사람들의 이니셜, 그 앞에 알파벳이겠죠? 이니셜을 이렇게 써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제대로 유인물이 돌아갈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없이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 또 직접적인 계산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우리 주어진 문장 보면 이 복사본이 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즉 복사본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의미하는 바는 체크하는 프로세스죠. 이 체크하는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카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will know, 알 것이다. 그래서 너는 then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죠. 여기까지는 예시였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아마도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푸실 때는 사실 여기에서 정답 설정하고 넘어가셔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뭐가 있나? 작동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숫자들이 있다. 여기에, 그죠? all the same, 여전히란 뜻이에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숫자들이 있다. 우리가 산수나 이런 데 의지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숫자들이 있고, 이 숫자들은 정확한 비교적 어떤 하나의 집단을 another, 다른 집단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이 make up the collection, 이 집단을 이루는 것들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도 어떤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처럼 한 곳은 one set is a collection of people, 한 곳은 사람이죠. 참가자들. 그리고 while 다른 the other, 다른 쪽은 뭡니까? 종이. 이렇게 이루어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의 이런 상황에서처럼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른 것들이라도 충분히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숫자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비교인 거죠. 하나와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9번 봅시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면 오히려 이것은 이시 뭘까? 앞에서 나왔겠죠? 봅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전했다. 뭐뭐 하면서 특정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그죠?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면서 뭐 하기 위해서? both workable and useful.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유용 둘 다 비슷한 뜻이에요. 작동이 되고 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필름 영화는 문법이 없다. 그죠? 그러나 뭐가 있다? some 매우 모호하게 제시된, 모호하게 명시된 룰이 있다. 그죠? 어떤 룰입니까? 용례에 대한 룰이 있대요. 특히 뭐 시네마틱 랭귀지, 영화의 언어에서 사용이 좀 모호하게 규정된 규칙들이 있대요. 그리고 영화의 신텍스는 구조입니다. 문법이에요, 문법. 영화의 이런 문법들. 이거는 설명이죠. 이런 문법은 명령한다. 이 규칙들을 규정한다. 그리고 가리킨다. 관계를 가리킨다. 그들 사이에. 그죠? 그래서 as wi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지금 이시 도대체 뭔지 안 나왔어요. 뭐 필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신텍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어와 문어에서 written language and spoken language니까 구어와 문어에서 이것은 중요하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필름, 영화의 구조는, 영화의 문법은 그것의 사용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ot a determinant topic, 그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해서 문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thing, 뭐가 없습니까? 미리 영화 문법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어는 또 뭐처럼? written and spoken language의 문법처럼, 즉 구어와 문어의 문법처럼 영화의 문법은 organic development. organic development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organic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naturally가 기억나시나요? 보실게요. 오히려 전환구조. 이것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했다. 즉, 한 번 더 설명한 뭡니까?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즉,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5번은 안 되나요? 왜냐하면 rather 때문이에요. 오히려라고 전환구가 있었기 때문에 rather 앞에는 자연스럽게 발전됐다는 거에 반대말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앞에 계속 뭐가 나왔습니까? 미리 정해진 게 있다 없다 하면서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영화의 문법은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usage, 활용과 함께 활용을 해서 문법이 나타났다라는 뉘앙스로 가야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보시면, 자, 5번 보시기 전에 보시면 이제 뒤쪽에는 설명이에요. 콤마가 나오고는 설명입니다. descriptive rather than prescriptive 이런 거 다 사실 설명이라서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descriptive 묘사하는 거, prescriptive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즉 미리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발전하는 묘사적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똑같은 말 계속 수해 몇 년을 거쳐서 점점점 변화해왔다. 그래서 할리우드 그래머라는 거는 아마도 지금은 좀 우습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죠? During the 30s, 30년대죠. 30년대, 40년대, 또 초기 50년대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만들어진 아주 정확한 모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할리우드 그래머가 좀 웃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정확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정답은 4번이죠.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요약문을 먼저 읽고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하게 푸실 수 있으며 요약문의 표현이 지문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선택지는 A, B로 제시되며 한쪽은 보통 모두 다른 단어, 다른 한쪽은 두세 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거만 지문에서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뭐부터 보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요약문부터 볼 예정입니다. 요약문 봅시다. 많은 미국인들이 콤마니까 괄호로 묶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믿는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인들 어떻게 믿냐 하면 물질주의가 keep A from B입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막다죠. 물질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A하는 것을 막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보면 물질주의가 미국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A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 많은 미국인들은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서 detached from입니다.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꽤 삐한 생각이다. 뭐 이런 건데 읽어봐야 알겠죠? 봅시다. 조사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한 조사는 뭐를 보여준다.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 여기서 한 조사는 사람들은 느낀다. 물질주의가 다소 어디 온다? 그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만족 사이에 온다고 느낀다는 것을 밝혀진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report, 보고서죠. 어떻게 된 보고서,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러한 곳에서 밝혀진 보고서죠. 뭐에 의거해서? 전국적인 미국인들 기반으로 한 이런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는 결론 내렸다. 이 that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매우 양면적이라는 거죠. 부와 물질적인 얻는 것에서, 물질 획득에서 매우 양면적이다.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봅시다. Large majority of people,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원한다. 사회가, 그죠? 뭐 하기 위해서? Move away from greed and excess, 그죠? excess toward죠. 그래서 move away, 어디에서부터? 욕망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excess toward the way of life, 그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centered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 공동체, 가족의 more, 좀 더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자신의 부에서는 greed, 탐욕,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는 좀 멀어져야 되고, 좀 더 다른 가치들, 가족이나 사회나 공동체 같은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즉, 물질주의를 약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또한 느낍니다. 이러한 priority 우선순위들의, 이러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물질주의 말고, 그죠? 커뮤니티, 밸류, 가치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 이 앞에서 나왔죠. 이러한 우선순위들이 다른 자기의 동료 미국인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not shared,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 그들이 믿기에 매우 automized, selfish,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물질주의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화되고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는 미국인들한테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그죠? 그 결과 그들은 종종 isolated, 뭡니까? 고립된 것처럼 느낀다. 자, 우리 여기쯤 와서 isolated, felt isolated가 뭘로 표현됐어요? feel detached로 표현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feel detached로 표현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다른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데, 그죠? 미국인들은 물질주의가 또 양면 가치라고 했으니까 물질주의가 social value, 아까 뭐였어요? family, valu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keep from이죠. 못하게 막는 거니까 추구하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웠던 게 keep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정어가. 그래서 물질주의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사람들의 이기심에 기반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가 물질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죠. 공동체나 가족과 같은 것들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A는 1, 2번 중에 나온 거죠. 그러나 however, 사실 but 연결하셔야죠. 그죠? 그러나 보고서는 말했는데 포커스 그룹, 이건 실험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커스 그룹한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실험 집단이에요. 이런 실험 집단한테 이러한 내용, 우리가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토론을 시켰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그죠? 그리고 찾아내서 깜짝 놀란 거죠. 뭘 찾아냈냐? 다른 사람들도 shared their view. 다른 사람들 isolated가 아니라 다른 fellow 아메리칸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shared죠. 즉 다른 사람들도 common, 이것을 모두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정답 끝. 그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실제 시험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쪽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common cause, 일반적인 걸로 unite,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unease죠. 불편함과, 그죠? 우리가
뭡니까? 머티리얼의 물질적 획득이죠. 물질의 획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이러한 방식이 종종 경험이 된다. 그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것이 매우 아주 순수하게 사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아주 순수한 사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문장 필요 없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정답의 논리를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요약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isolated,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것처럼 느꼈지만 토론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share, 공유하고 있는 걱정거리였고 그래서 정답도 common concern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40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1번, 42번 장문 A 문항입니다. 대입학, 제목을 찾는 것과 어휘 추론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긴 지문으로 41번의 경우 24번 제목 문제를 푸실 때처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는 선지를 정답으로 찾으셔야 하며 42번의 경우 30번 어휘 추론 문제에서처럼 어떤 곳에 근거가 있는지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To the extent that 어떠한 경우에 뭐뭐하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문맥이 제공되는 경우에 독자들은 come to, 올 수 있다. 어디에 올 수 있다? 잘 짜여진 글에 올 수 있다. 뭐와 함께? 노니까 뭐뭐 없이겠네요. 뭐 없이? 전문 지식 없이 글로 올 수 있고 그리고 come away, come to와 come away가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어디, 뭐 어딘가로 멀어지겠죠. 뭐와 함께 멀어질 수 있다?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작가에 의해서 intended, 의도된 것이 what, 무엇인지에 대해서 good approximation, 좋은 어림짐작, 좋은 추측을 가지고 그 글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문맥이 고려된다면 독자는 전문 지식 없이도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그 글은 공문서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공문서라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문서겠죠. 아니면 public document, 대중들이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공문서가 되고, 그러면 독자는 그것을 뭐 없이도, 아까 나왔죠? 전문 지식 없이, 즉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노력이나 아니면 이런 고통, 고뇌들을 최소화시켜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근거는 어디 있어요? with no expert knowledge, 여기. 그죠? 형광펜으로 해보면 이 부분이죠. no expert knowledge, 요거랑 minimum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한 번 더 세미콜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다.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디플로이먼트, 배치입니다. 배치. 그죠? 그래서 고르게, 여기 나와있죠. 전략적 배치.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런 경험이 뭡니까? 전문 지식이 별로 없어도 충분한 문맥을 통해서 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이런 거를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전략적 배치, 이런 걸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럼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쭉쭉 봅시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작가의 손에 자기 자신을 놓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가가 가자는 대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괄호 안에는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유명한 작가들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디킨스나 톨스토이 이런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작가의 손에 자기를 놓았고, 그래서 그 작가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다. 근거는 앞문장이죠. 요거. 작가의 손에 그걸 놓고 작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죠? 작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것도 형광펜을 색칠을 하고 넘어갈까요? 이 문장, 작가의 손에 스스로를 놓았다. 이게 follow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죠? real world, 실제 세계가 사라지고 소설가였겠죠? 그래서 허구의 세계만 남아있었다. 허구의 세계가 take its place,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 자리를 차지했다. 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생각해보자. The other extreme, 반대쪽 극단을 생각해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내놓으면 꼭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가 badly crafted text,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거죠. 안 좋게, 엉망으로 짜여진 이런, 아까 앞에 나왔죠. come to, 여기 위에 well crafted text랑 지금 반대되는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짜여진 이런 별로 안 좋은, 체계가 없는 이러한 글에 왔을 때 이 글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badly crafted text가 뭐냐 하면 문맥이나 이런 내용들이 happily joined, 행복하게 잘 엮여지지 않은 이런 텍스트가 badly crafted text입니다. 이래서 문맥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글에 왔을 때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지각, 감각, 뭐에 대한 작가가 의도한 거죠. 작가가 의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런 지각, 생각들은 아마도 뭐 없이 뭘 가지고 있다? correspond, 관련성입니다. 그의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가까운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겠죠. 왜? not happily joined라고 했으니까. 그죠? 서로 문맥이랑 내용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close가 아니라 반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그죠? close가 아니라 뭐 밀접한 이런 거의 반대말이죠. 거의 관련성이 없다 정도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C입니다.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고 뭐 없다 정도 합시다. 리를. 그죠? 평가원에서도 리르를 리르를 정답으로 해주고 있네요.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문맥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out of date translation, 이런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번역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줄 겁니다. 부연 설명이요.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 up to date, out of date랑 짝꿍이에요. 최신의 언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이해는 단지 at the price of a fairly intense struggle입니다. 어떠한 비용으로만 오는 겁니까? 그 글에 아주 공평하게 intense, 강렬한 이러한 노력들을 대가로 오는 겁니다. 즉 여기 evenly harboring attention, 각주에서 체크할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지금 fairly intense struggle로 한 번 더 paraphrase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나온 이런 문맥 내용이죠. No frame of reference, 이 reference가 결국 컨택트예요. 그래서 참조 틀 없이 잘못 제시된 이런 내용들, 문맥 없이 그냥 제시된 것들은 똑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똑같은 경험인지 다른 경험인지 어떻게 알지? 뒤에 부연 설명.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보는데 뭐 없이 no sense of, 아무런
개념 없이 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된 건가? 그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same이 맞는 거죠. 왜? 참조하는 것 없이는 앞에서 뭡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이게 이 앞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 제대로 문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노력이 이런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잘못 제시된, 너무 안 좋게 제시된 내용 자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글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 내용 거의 전체 부분이겠네요. 앞 내용 전체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컨텍트 문맥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이런 작가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한 거다. 그죠? 그의 잘못 가정했다. 그의 세계가, 그가 그리는 세계가 제공된다. 공유되는 거죠. 모든 그들의 독자들에게 공유된다고 잘못 이해했다. 무슨 말입니까? 문맥을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건 다 알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패한 거죠. 깨닫는 것을. 제대로 된 참조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글쓰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mistake는 여기서 노란색이죠. 자, mistake의 그건 여기 앞에 fail이에요. fail. 여기도 fail. 그죠? 그 다음에 same experience는 사실 앞문장 전체죠. 앞문장 전체입니다. 근데 뭐 요 문장 해볼까요? No frame of reference랑 요 뒤에 위부터 뒷문장 전체 부연 설명.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42번은 3번으로 정답을 찾은 거고 41번의 정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도 이렇게 저처럼 먼저 글을 읽으시면서 42번을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41번을 마무리로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글을 2번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41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였습니까? 컨텍트, 문맥이 중요하다. 컨텍트가 중요하다였어요. 1번 볼게요. 실제와 허구의 세계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 이런 말 없었죠. 실제가 벽을 세운다 이런 말 없이 언제 작가를 따라가게 되면 실제가 허구의 세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고, 그런 말만 나와 있어서 틀렸어요. 2번 창의적인 읽기, 지금 글쓰기를 할 때 문맥을 제공해라, 사실 이거였고 창의적인 읽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창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뒤에도 보면 작가의 의도를 going beyond,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3번 독자의 경험, effective writing,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해서 독자의 경험의 유용성 no, 독자 no, 경험도 no, 뭡니까? 효과적인 글쓰기 위해서 컨텍트, 제대로 된 문맥을 제공해야 된다. 4번 글쓰기에서 문맥, 좋아요. 뭡니까?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대가 된다. 즉 글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하다. 그러니 이거를 꼭 제공해줘라. 정답 4번이죠. 5번 그들 자신의 언어에 갇힌 거죠. narrow outlook of us, 이런 말 없었어요. 그죠? 뭐 어쏘가 내려온지 뭔지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계 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3번에서 45번 장문 B 문제입니다. 순서, 지칭, 내용 일치로 이루어져 있고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 에피소드형 지문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불일치 문제이므로 선지를 먼저 읽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정답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3, 44, 45 중에서 45번만 빠르게 한국어 선지를 읽고 A로 가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children, 아이들은 도착했습니다. sunrise, 해가 떠오를 때죠. 오전이겠죠. 일출할 때. 오전에 어디에? 그들의 할머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그들은 할머니 말고 아이들이겠죠. 할머니가 아닌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항상 이 시기에 of the year, 그죠? 항상 매년 이 시기, 한 해의 이 시기에 딱 도착한 때가 있나 봐요. 해의 그 시기에 그녀의 옥수수 수확을 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보답으로 아이들이 일을 해주면 그들의 할머니는 그들에게 reward, 상을 주었습니다. 뭐로 상을 주었냐면 present, 선물을 주었죠. 그리고 또 by cooking a delicious feast,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nd는 with a present, 전치사구랑 by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해주고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아이들은 여전히 in great spirit, in spirit이 활발한이니까 great은 뭐 매우 활발했다 모두. 그러나 셀리를 제외하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칭 문제 44번 같은 경우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지칭 문제에서는 보면 셀리가 나올 수 있겠고, 앞에 할머니 나올 수 있겠고, 더 children,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셀리 얘기해 봅시다. 셀리는 활발하지 않은 거죠. 왜? 그녀는 옥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녀는 heat and dust, 열도 싫었고 먼지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she, 그럼 여기서 she는 셀리겠죠. S로 쓸게요. 셀리는 그래서 일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sat silently. 그 다음에 as, 뭐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루예요. 자루를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Their way to the field. 자루를 가지고 가면서 이 필드로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활기찬 상황에서 셀리는 일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45분의 1번, 아이들은 할머니의 옥수수 수확을 돕기 위해 모였다. 맞죠? 2번, 셀리는 덥고 짜증나서 옥수수밭을 떠나고 싶었다. 그쵸? 뭡니까? 더운 게 싫었고 먼지도 싫어서 하기 싫었다는 얘기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죠? B로 가봅시다. 순서를 맞춰야겠죠? 셀리는 단지 원했다. 뭘 얻기를 원했다. 그녀의 선물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leave the field. 할머니가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선물만 받고 농장을 떠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더워지기 시작했고 짜증나기 시작했다. 아까 일치문제 2번에 나왔던 근거가 정확하게 여기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she. 여기서 또 she는 누굽니까? 여전히 셀리입니다. 셀리는 그러면 아까 A도 셀리, B도 셀리였어요. 그죠? 셀리는 단지 그녀의 자루를 2번만 채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now taking their third sack. 지금 셀리가 자루 2개 채울 동안 다른 아이들은 그들의 3번째 자루를 채우고 있는 거죠. 어디로? 곡물 창고로. 그래서 셀리는 너무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왜? 다른 아이들은 3개째 하고 있는데 자기는 2개째 하고 있으니까 일을 더 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루를 좀 더 라이터, 가볍게 만들고, 그죠? speed things up, 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루를 가볍게 만들고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녀는 재빠르게 그녀의 마지막 자루가 3개였나 보네요. 다른 친구들은 3개 하고 있었고 얘는 2개 했으니까 마지막 자루를 옥수수 줄기로 채웠대요. 그래서 셀리는 곡물 창고에 가장 빨리 갔죠.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청했다가 맞겠네요. 왜? to가 있으니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그 마지막 짐, 3번째죠. 셀리가 옥수수 줄기를 채운 그 마지막 자루를
그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셀리가 일하기 싫었다는데 지금 B에서 마지막 자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B가 맨 처음에 올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1번은 일단 틀렸죠. 자, C. 그들은 필드 옥수수 밭에 도착했고 일하기 시작했다. 해피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자, 일하기 시작했다.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C는 B보다 빨리 와야겠죠. 그러면 C는 B보다 빨리 와야 되고 C는 B보다 빨리 와야 되니까 4번도 일단 틀렸죠. 그 이후에 그녀는 그들과 합류했죠. 그녀의 자료를 가지고 셀리가. 그죠? 그래서 mid morning. 자,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세요. A에선 sunrise. 해가 떴어요. 그 다음에 B에서 그러면 이제 아침의 중반쯤 된 거니까 C가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5번도 틀렸겠죠. 그러면 3번, 2번 중에서 답이 있을 텐데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중간쯤 돼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아이스 콜드 레모네이드, 아이스 들어있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랑 피치파이, 복숭아 파이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나서 피니시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은 계속 일했대요. 언제까지?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녀가 아니죠. 그들의 자루가 이렇게 꽉 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은 had to make 3 trips. 3 trip이 뭡니까? 3번의 여행이죠. 어디까지? 위에 나왔죠? 곡물창고로 3번의 여행을 해야 됐다. 즉 자루를 곡물창고로 3번 옮겼어야 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들의 노력에 매우 감동했고,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그녀가 누굽니까? 할머니죠. 그랜드마더. 그러면 답은? 그랜드마더니까 답은 4번. 그죠? 자, 여기서 아까 C는 셀리였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들한테 일한 거에 따라서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 그죠? 그 다음에 D 봅시다.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에게 to do same thing. 다른 아이들 to do same thing. 같은 것을 하라고 했다. 같은 게 뭘까? 그죠? 지금 갑자기 C에서 D로 바로 오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CBD가 돼야 되겠죠? CBD. 답은 2번이죠. 그러면 B에서 읽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같은 건 뭡니까? 자루를 옆에 놓고 자기 이름 쓰라고 한 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할머니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일해줘서 너무 기뻐. 그죠? 그녀는 점심 후에 말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보고 45번 갈게요. 3번. 아이들은 각자 3번씩 옥수수가 담긴 자루를 곡물창고로 날라했다. 3 trip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다. 방금 나왔죠? 그죠? 그들의 할머니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방금 나왔죠? 맞죠? 그러면 답은 일단 5번이겠네요. 자, 문제는 풀었지만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자, 여기죠. 올해 너는 You can all take home your final load as a present. 선물로 뭘 주셨는 거예요? 마지막 자루. 니네가 채워온 마지막 자루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기뻤다. 그렇죠? 그리고 즐겁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셀리는 매우 실망했다. 왜 그랬어요? 셀리는 3번째 자루에는 일하기 싫어서 옥수수가 아닌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를 넣어버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there's nothing but useless corn. cornstalk 뭡니까? cornstalk 옥수수 줄기.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 only죠. nothing but은. 옥수수 줄기 밖에 없었다. 그녀의 자루에는, 셀리의 자루에는. 셀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 하는 척 하면서?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척 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즉, 무겁지도 않았다는 거겠죠. 옥수수가 담기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옥수수 줄기가 그럼 가벼웠네요.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B에서 그녀의 짐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즉 옥수수보다는 옥수수 줄기가 좀 가볍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3번에는 2번, 44번에는 4번, 45번에는 5번이 됩니다.